2001년 12월 대구. 겨울밤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고 버스 정류장마다 두툼한 외투 속에 몸을 웅크린 시민들이 서 있던 그때.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2명의 16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저녁, 친구와 함께 외출을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두 여중생. 가족들은 곧 돌아오겠지라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실종 직후의 혼란, 그리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 이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은 의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2001년 12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경. 대구에 살던 16세 여중생 김아린 가명과 최민서 가명는 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시험 기간이 막 끝난 주말, 두 소녀는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에게는 같이 저녁을 먹고 일찍 들어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후 6시 무렵, 두 소녀는 대구 도심 번화가에 도착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 CCTV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고 추운 날씨 탓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 역시 이 시간대에 두 소녀가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오후 7시경.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소녀는 당시 유행하던 오락실 근처를 들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락실 내 CCTV는 관리 부실로 인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고 주인조차 소녀들을 봤다는 진술을 확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경. 김아린의 휴대전화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남았습니다. 짧게 친구와의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곧 집에 간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 9시경. 최민서의 경우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이때로 추정됩니다. 내용은 단순한 안부였고 위급한 상황을 암시하는 문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연락은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두 소녀의 부모가 각각 집에 돌아오지 않는 딸들을 기다리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 가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부모들은 그럴 아이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4시간이 지나 경찰은 초동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증거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주요 번화가 주변 CCTV는 기술적 한계와 관리 부실로 인해 대부분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화질 개선도 쉽지 않았죠. 12월 9일 일요일 오후,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여중생 2명 집에 돌아오지 않아라는 짧은 단신이었지만 지역 사회에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건 발생 후 48시간이 지나서는 일각에서는 두 소녀가 낯선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목격담은 없었습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성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가능성이 논의되었지만 가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소녀의 모습은 다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24시간이 48시간으로 그리고 수년이 흘러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소녀가 사라진 지 첫날 밤은 그저 늦게 들어오겠지라는 부모들의 불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를 넘어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경찰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죠. 2001년 12월 9일 새벽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가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은 다소 느슨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의 실종은 대부분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통계 때문이었죠. 경찰은 우선 두 소녀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과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번화가의 상가 밀집 지역, 오락실, PC방, 그리고 노래방까지 일일이 발품을 팔았지만 두 소녀의 발자취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특히 문제는 CCTV였습니다. 2001년 당시만 해도 도심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지금처럼 촘촘하거나 고화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흑백에 가까운 저화질 테이프였고 보관 기간도 짧아 며칠 지나면 바로 덮어 씌워지곤 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을 때 이미 일부 영상은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남아있던 장면에서도 두 소녀가 어디로 향했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하천과 공원, 외곽 지역까지 탐문 범위를 넓혔습니다.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지 몰라 수색견을 동원해 인근 야산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흔적 없는 실종, 바로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은 12월 9일 오후 지역 방송국이 대구 여중생 2명 실종이라는 단신을 내보내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보도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은 점점 사건의 비중을 키웠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다음 날 아침 호회에 가까운 기사로 소녀들의 사진과 함께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 이유 없는 실종이라는 문구를 실었습니다. 방송사들은 부모의 눈물 섞인 호소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딸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제발 집으로 돌아와라. 화면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온 나라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의문의 실종으로 무게가 옮겨갔습니다. 언론은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수색이 이루어졌는지, 왜 CCTV와 같은 중요한 단서 확보가 늦었는지. 경찰은 가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해명했지만 여론은 차갑게 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김아린의 아버지 김정우가 겪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집안일도 도와주고 공부에도 성실한 아이입니다. 갑자기 가출이라니 말이 됩니까? 제발 아이들을 찾아만 주십시오. 최민서의 어머니 이선희가 겪는 방송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민서는 낯선 사람 따라갈 애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제 딸 좀 찾아주세요. 가족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거리와 역, 터미널을 헤매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실종된 두 소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는 순식간에 대구 시내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이후 전국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의 절망은 커졌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고 언론 보도만 확대되었을 뿐 수색의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부모들은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새 실종된 지 사흘째, 사흘이 일주일로, 일주일이 한 달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매일 무너져 내렸고 언론의 관심은 점점 자극적인 추측 보도로 옮겨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게 납치된 것이 아니냐, 또 다른 쪽에서는 혹시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2명의 16세 소녀는 분명히 2001년 12월 8일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함께 있었고 그 후로는 사라졌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소녀가 사라진 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지만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는 건 힘든 게 아니냐는 불안한 속삭임을 시작했지만 부모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사건의 흐름을 뒤흔드는 새로운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보름 뒤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이광수 가명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소녀가 어떤 중년 남성과 함께 있는 걸 본 것 같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12월 8일 저녁 8시 무렵 번화가 근처 골목길에서 두 소녀가 낯선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40대쯤 되어 보였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경찰 수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두 소녀가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 함께 이동한 것은 아닌지 납치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증언이 사건 발생 후 보름이나 지나서야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 너무 많은 단서가 사라진 뒤였죠. 세월은 흘렀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소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길에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혹시 역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연락만 와도 한밤중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허무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족들은 지금도 생일마다 실종일마다 작은 제사를 지내며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희망과 절망은 교차하며 부모들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상처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느 평범한 겨울날 두 명의 16세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은 옅어지고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한순간에 얼마나 쉽게 두 소녀의 흔적을 놓쳐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CTV의 공백, 초동 수사의 허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버린 관심. 결국 진실은 어둠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2001년 1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사라진 두 명의 16살 소녀. 그들이 마지막으로 걸어간 길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그 길 끝에서 만난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그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 걸까요? 확정된 것은 단 하나, 그날 이후로 두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